안녕하세요. 그동안 제가 싱가포르 직장 생활 아니면 현지 생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단점인 현지 비싼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조사하는 기관이나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뽑은 살기 좋은 나라에 4년 연속 1위에 뽑히기도 하고요. 반대로 물가가 비싼 도시에 1위로도 뽑히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싸다는데 살기가 좋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제 경험들과 함께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6년 전 싱가포르로 회사 때문에 이직을 해서 오게 됐고요. 지금은 3살 된 아이랑 새 식구가 살고 있어요. 이직 제안을 받고 연봉도 어느 정도 올랐고 제 경력에 있어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직 결정은 생각보다 쉽게 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사팀하고 최종 계약서, 비자 발급 관련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자꾸 이 친구들이 저한테 여기 생활비 비싼데 너 알고 오는 거야?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전부터 싱가포르 생활에 대해서는 친한 선배나 사촌 누나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없다,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자꾸 물어? 이랬더니 이 친구들이 외국인들이 싱가포르의 좋은 이미지만 보고 연봉이 일단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이직 제안이 가니까 별 준비 없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지의 비싼 생활비나 현재의 삶의 질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치에 못 미쳐서 6개월 만에 1년 만에 떠난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외국인을 몇 개월에 걸쳐서 채용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또 금방 떠나버리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조금은 걱정이 돼서 이제 해외 포럼하고 한인들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좀 찾아봤어요. 종종 올라오는 글들을 봤더니 미국이나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회사에서 연봉 10만 불, 12, 13만 불에 이직 제안이 왔다고, 그런데 여기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내가 이 정도 연봉에 이직을 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이제 고민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외국인이건 한국 사람이건 전부 다 나오는 대답은 그 연봉이면 결코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답글들이 많이 달렸거든요. 우리 돈 1억 정도인데 이 1억 가지고는 현지에서 생활하는데 삶의 질에서 지금 본국에서 누리고 있는 것보다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불편한 게 많을 거다,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꿈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도전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활이 1년, 2년 지나고 이제는 아이도 생겨서 지내다 보니까 그때 그 댓글들이 왜 그런 내용이었는지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끼고 있는 싱가포르의 연봉과 생활비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싱가포르에서 최저 생활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오는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 가족의 경우 보통 미국 이민 가는 것처럼 온 가족이 고생을 감수하고서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일단 싱가포르 경제적이나 임금 체계가 그런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회사들도 외국인들이 이직을 했을 때 연봉을 많이 주는 면이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유지를 시켜줘야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장기간 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머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의 사업이나 직장 이직,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로 가족들이 이주할 경우 쓸 수 있는 비용이라는 점 참고하고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한 연봉 1억 정도면 싱가포르 달러로 12만 불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해보고요. 매달 이제 10,000불씩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집 렌트비인데요.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콘도 기준으로 직장과의 통근 거리나 아이들 통학 거리 고려하면 보통 월급의 30에서 40% 정도 지출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기준으로 보면 3,000불에서 4,000불 정도가 들어가게 돼요. 물론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갈수록 렌트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많이 싸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 선에서 많이 고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교육비인데요. 제가 아직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서 유치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지 유치원들은 공립, 사립, 그리고 국제학교 이렇게 3개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강료 같은 경우는
공립이 월 1,000불, 사립이 2,000불, 국제학교는 2,500에서 3,000불 정도 비용이 발생해요. 저희는 싱가포르에서 아이가 거의 태어나고 자란 거랑 다름없어서 아이를 가지고부터 동네 이제 공립 유치원부터 스쿨 투어나 오픈하우스 때 많이 구경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유치원도 지금 한 번 옮겨서 2군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시설면이나 교육 방식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립이나 국제학교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세 번째는 생활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렌트비나 교육비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각 가정마다 그런 이제 소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격차가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세 가족 일반적인 생활비랑 인터넷 통신요금, 전기, 가스, 수도비, 그리고 뭐 기타 교통비나 외식비 등 다 고려하면 월 3,500불 내외로 쓰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세금인데요. 싱가포르이 모든 물가가 비싼데 몇 개 안 되는 좀 저렴하게 느껴지는 게 세금 같아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내듯이 1년에 한 번 모아가지고 세금을 내게 돼요. 지금 예시로 말씀드리는 연봉 1억 12만 불 기준으로는 약 8,000불 정도 세금을 내거든요. 여기에 이제 가족 같은 경우는 소득 공제 우리나라처럼 배우자나 자녀 공제 또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어서 실질적인 세금은 사실 6% 내외 정도밖에 부담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1년에 한 번 목돈이 나가다 보니까 닥쳐서 조금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매달 650불에서 700불 정도는 좀 저금을 해 놓는 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비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교육비나 아이 예체능 사교육비, 그리고 방학 때 이제 보내는 캠프 같은 이제 교육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한국에 방문을 한다거나 휴가를 가면 그때 이제 필요한 돈을 생각을 하면 월 10,000불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는 그런 이제 마법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일 텐데요. 여기에 헬퍼를 둬야 된다거나 차량 운행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헬퍼 같은 경우는 월 1,000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장기 리스를 해도 월 2,000불 정도가 들어가게 돼요. 구글에 찾아보시면 싱가포르이 전 세계에서 차값이 비싼 나라 최상위권에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산타페가 지금 15만에서 18만 불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헬퍼나 자동차는 싱가포르에서는 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서 여유가 되면 이제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싱가포르는 외국인들한테 연봉을 참 많이 주는데 그걸 다 이곳에서 쓰고 나가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듣고 보니 저도 엄청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 사실 능력 있는 외국인들은 싱가포르에 들어오면서 이미 연봉이 어느 정도 오르기 때문에 2, 3년 경력을 쌓고 동남아나 호주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본인 나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연봉이 이만큼 오른 상태에서 이직을 하게 되니까 좋게 말하면 이제 경력을 쌓고 돌아가는 거죠. 그럼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야, 이런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구성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설문조사 참가자가 미국이나 호주에서 온 단기 거주 고소득 전문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평균 연봉이 16만 불 이상이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돈으로 1억 8천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 가장 큰 지출인 집, 교육비, 자동차, 이거 중에 한두 개 아니면 전부를 회사로부터 다 보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연봉도 좋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영어권이다 보니까 싱가포르만큼 지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까지는 싱가포르 이민을 고려하는 한국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비싼 물가 때문에 장기나 단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일단 와서 지내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싱가포르이 밖에서 보는 것처럼 장점이 많은 도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비싼 물가,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오는 이유가 뭐 단기적으로 1, 2년을 보고 오시는지 아니면 자녀 교육 때문에 한 10년 정도를 보고 오는지 또는 평생 살 걸 생각으로 한 30년 이상을 내다보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정말 어느 정도 지출을 꾸준히 할 수 있는지 잘 고민하고 계획한 다음에 오셔야 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싱가포르 오기 전에는 물가가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쓰고 산다는데 이게 정말이야 이러고 사실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제가 만나는 한국 분들도 여기에서 물가를 말씀드리면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설마 저렇게 쓰겠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쓰고 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밖에서 보는 것처럼 연봉이 이만큼이고 내 소득이 이만큼인 게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생각하는 금액하고 1대1로 비교하면 전혀 체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 숫자 자체를 그냥 그 단위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내가 월 3,000불씩 4,000불씩 월세를 낸다는 걸 한국에서 내가 250만원 300만원 이상 낸다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나라긴 하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아마 제가 싱가포르 병원비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거든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병원 가서 수술 하나를 받았다가 한국에 갈 걸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있어요. 다음에는 싱가포르의 살인적인 병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